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7포인트로 아까 처음에 그 답안 파일 설정할 때 다 이제 하시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이제 처음에 할 수가 있고, 그죠? 제목 도형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바로 결제란 만들어 주는 거, 결제란. 자, 이미엑셀의 결제란을 작성하는 거죠. 이미엑셀의 결제란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본 삭제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결제란을. 자, 일단은 원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L3부터 54 범위라든가 M3부터 P4 범위 등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잡고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행이 조금 이렇게 높이가 늘어나 있죠. 그거를 좀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L3부터 54 혹은 M3부터 P4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8개 셀을 잡아주시는 거죠. 즉 이제 2개 행에다가 4개 열 해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될까요? 테두리 먼저 거주면 되겠죠. 테두리 먼저 거주시면은 이제 테두리가 들어갔고, 그죠? 테두리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이제 한 틀이 짜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 테두리 먼저 거주시고 그 다음에 L열을 이렇게 전 첫 번째 열을 L열로 했으니까 L열을 갖다가 이렇게 너비를 좀 조절할게요. 좀 줄여주고 적절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에 2개 셀 있죠. L3과 L4는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는 병합이 돼야 되겠죠. 그 2개 잡고 홈 탭에 맞춤에 경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것처럼 이제 결제 나오고 사원 팀장 대표하면서 결제할 주체들 있죠. 결제할 당사자들. 요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제 어떻게 결제 별한 다음에 Alt 엔터를 치셔가지고 줄을 바꿔서 입력하는 거죠. 별하고 Alt 엔터 친 다음에 제를 입력해서 엔터 쳐주시면은 결제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사원 팀장 대표라고 이렇게 해서 결제할 사원 팀장 대표 결제할 당사자들 갖다가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가운데 결제란은 다 가운데로 가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결제란 원본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자 자세히 보면은 여기 결제란에 채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투명이 아니고 그죠?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거 맞죠? 투명이라면 여기 이제 셀의 눈금살이 비쳐야 되는데 안 비치고 있죠. 이거는 흰색으로 채워달라는 소리죠. 그죠? 잡고 결제란 부분 잡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채우기색 가셔가지고 테마색의 흰색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흰색 채우기까지 한 다음에 얘를 갖다 어찌 하는 거야? 복사하는 거죠. 복사. 자, 그림으로 복사를 하는 건데 일단은 복사하는 건 그냥 복사를 하셔도 돼요. 어떤 복사를 하든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 그냥 복사를 하셔도 돼요. 그냥 복사 아이콘을 눌렀어요. 복사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붙여넣기를 하는 건데 그냥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붙여넣기 요거 아이콘을 그냥 눌러버리면은 셀 안에 그 복사가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말고 이제 자, 잡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때 붙여넣기 밑에 메뉴를 보세요. 메뉴를 보면은 붙여넣기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서 이제 그림으로 붙여넣기는 밑에 있는 거죠. 기타 붙여넣기 옵션. 그죠?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세 번째 있는 거 바로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 그죠? 일단 결제란을
복사해서 그림을 붙여 넣을 때만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림. 그죠? 그림을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본은 삭제를 해주시는 거죠. 삭제하는 방법은 잡고 홈 탭에 셀 그룹에 삭제하면 삭제가 되겠죠. 여기가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삭제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 복사를 이렇게 하려고 붙여넣기 하시는 거 여기 보면 그래서 붙여넣기 할 때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라고 나와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이제 요거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뒤에 뒤에 또 어떤 내용 나오냐면 이런 내용 또 나오죠. 제 2작업에서는 또 어떤 내용 나오냐면 이번에는 붙여넣기인데 제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 2작업 시트에 B 있을수부터 모두 붙여넣기. 그러니까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아니고 모두 붙여넣기예요. 모두 붙여넣기. 모두 붙여넣기라는 참고로 이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B4부터 H12까지를 잡았다. 잡고 복사하는 거죠.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 누르 복사. 그러니까 복사 무조건 이제 이거 그냥 요 복사 사용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는 거든 그냥 모두 붙여넣기 하는 거든 상관없어요. 그냥 복사. 어떤 경우는 그냥 복사를 하시면 되고,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제 2작업 시트에 B 있어야다 모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모두 붙여넣기는 그냥 요거 아이콘 누르시는 거 요걸 말하는 거죠. 모두 붙여넣기 하면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셀 안에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붙여 넣는 내용하고 모두 붙여넣기 하는 내용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붙여넣는 방법 차이인 거죠. 하나는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는 거고, 지금 한 거는 모두 붙여넣기 하는 거고, 붙여넣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잘 하시길 바라고, 요 두 가지를 혼동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두 가지를 붙여넣기 하는 방식을. 자, 붙여넣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붙여넣기 밑에 요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봐도 많죠. 붙여넣기 옵션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림으로 붙여넣은 건 요거, 기타 붙여넣기 옵션은 요거, 그죠? 이건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은 조절점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말 그대로 그림으로 캡처가 돼가지고 붙여넣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면 돼요. 아, 잘못 붙여넣기 했구나. 지워주면 되고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연럽이 또 조정해야 되잖아요. 또 여기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 하면 연럽이 또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 1작업 시트에서 복사하기 했어요. 복사하기 하고 그 다음에 제 2작업 시트에다 BS가 붙여넣기 하시는 건데, 자, 붙여넣기 옵션이 되게 많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모두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는데,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은 요거 이제 세 가지 범주가 있어요. 붙여넣기가 있고, 각 붙여넣기가 있고, 기타 붙여넣기가 있는데, 붙여넣기 중에서 첫 번째 붙여넣기 중에서 요거 원본 열 너비 유지 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원본의 열 너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복사했을 때 그 원본의 열 너비 있죠. 이 열 너비가 그대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기억이 돼가지고 붙여넣기 할 때도 그 원본 열 너비가 그대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는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모두 붙여넣기 했을 때, 그냥 붙여넣기 했을 때 어떻게 됐었죠? 저 다시 요걸 이렇게 삭제하고, 자, 제 1작업에서 요 잡고 복사하고 제 2작업 시트에다
모두 붙여넣기를 하셨어요. 이걸 그냥 붙여넣기 하면은 아이콘 눌러주면은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럴 경우 연럽일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럽일 이렇게 이럴 경우 연럽일 조정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이제 원본 연럽일 유지 옵션을 활용해 가지고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죠? 요거랑 혼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거랑 그죠? 요거를 이제 의외로 이렇게 막 그 혼동하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셨고 아니면 이건 모두 붙여넣기 또는 원본 열 러비 유지 옵션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결제란을 갖다가 이제 복사할 때도 여기다 이제 만들었다. 제가 또 다시 만들어 볼게요. 한번 원본이 날라가가지고 결제하고 사원 팀장 대표 맞죠? 그리고 사원 팀장 대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결제를 원본을 만드셨어요. 만든 다음에 이걸 갖다 잡고 잘 잡고 복사를 그냥 복사를 하셔도 되고 그림으로 복사하실 경우에는 요거로 그냥 하셔도 돼요. 그림으로 복사. 그러니까 복사하기 안에 보면은 그냥 복사도 있고 그림으로 복사도 있죠. 교재는 요거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복사. 그림으로 복사. 그러니까 그림으로 복사하실 경우에는 요 그림으로 복사를 하셔도 된다는 거고 그냥 복사하셔도 되고 그림으로 복사하면 이게 그림 복사 대화 상자가 나오겠죠. 확인 눌러주면은 여기 복사가 된 거죠. 복사한 다음에 H1라는 붙여넣기 하시면 일단은 그림으로 복사한 거기 때문에 붙여넣기 자체가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돼요. 그냥 붙여넣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완료가 되었고 원본은 삭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원본은 여기 이제 홈 탭에 셀 그룹에 삭제하셔가지고 삭제를 하시면 삭제가 되겠고 그래서 붙여넣기 옵션은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은 그냥 붙여넣기 하시는 거. 혹은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제2작업이나 3작업에다가 붙여넣기 할 때는 이렇게 원본의 연료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하는 옵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B사부터 H12까지 잡고 여기 보면은 제3작업 문제도 부분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사했죠. 복사한 다음에 복사하기 누르신 다음에 3작업 시트에서 B2셀에 대해서 붙여넣기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요거 원본 열 러비 유지 옵션을 설정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붙여넣기 옵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추가로 이제 몇 가지를 설명드렸고 다시 제 1작업 시트로 가셔서 지금 이제 결제란에 관한 내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붙여넣기 옵션에 관한 내용을 몇 가지를 추가로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B사부터 J사까지 영역 그리고 G14부터 I사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주황으로 채워진 상태죠. 채워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디저트명이 선택 표시가 되게 하는 거 있었죠. 이게 뭐였죠? 여기다가
뭐 요 셀이죠. 요 셀에다 유효성 검사라는 걸 해주시는 건데 여기 뭐 디저트명 가지고 하라는 거냐. 즉 D5셀서부터 D11셀 영역이 선택 표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14셀에 대해서 클릭하고 그리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셔가지고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놓으시는 거죠. 목록으로 놓고 원본에 링크를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원본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건 디저트명, 즉 D5부터 D12까지 영역을 원본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 요 H14셀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가 설정된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옆에 셀 옆에 셀을 클릭해 보면은 요 셀 옆에 목록 단추, 즉 드랍 버튼이 이제 생겨있는데 요 눌러보면은 나오죠. 이 목록이 뭔가 나오는데 이 목록이 다름 아닌 뭐야? 디저트명에 있었던 그 목록이 이 목록으로 구성된 거죠. 예를 들어서 생크림 이걸 선택하면 요 생크림 밀크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차후에 이제 요걸 디저트명을 선택했을 때 전월 판매량이 나오도록 바로 이 문제죠. 여기 이제 계산 문제 중에서 6번 문제였죠. 전월 판매량 H14셀에서 선택한 디저트명에 대한 전월 판매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있고 VLOOKUP을 이용해서 하는 내용이었죠. 여기 이제 요 유효성 검사하신 내용이 뒤에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서 6번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요거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해보셨고 셀 서식 G5부터 G12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020개인데 1000단위 구분기호 들어가고 옆에 개자 붙고 그죠. 자 G5부터 G5부터 G11셀 영역이죠. 여기 잡고요.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홈 탭의 표시 형식의 단추 클릭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배운 대로 잡고 범위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셔서 자, 표시 형식에서 범주에서 어디로 가요? 사용자 지정 가시는 거죠. 자,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일단 1000단위 구분기호를 넣기 위해서는 뭘 해주는 거죠? 샵 샵샵 0. 이건 이 목록에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들어진 목록을 클릭하셔가지고 샵 샵샵 0 입력하고 여기다 이제 뭐가 붙어야 되는 거죠? 숫자 옆에 개자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개를 붙여주고 개자를 붙여주시고 큰 덤표 앞뒤로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1020개라고 해서 나온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가운데 맞춤이 되었는데 요거는 오른쪽 맞춤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숫자들의 표시 형식은 오른쪽 맞춤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숫자들은 그죠? 날짜는 여기 출력 형태대로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겠고, 숫자들만 이렇게 이제 오른쪽 맞춤이 되도록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000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개자가 분 형식으로 조정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H5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거래처 수로 이름 정의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4번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가장 많은 거래처 수를 구하는 내용이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름 정의를 이제 먼저 해주시는 거죠. H5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거래처 수로 정의한다 이거죠. 여기 잡고 H5부터 H10까지 잡고 그 다음에 이름 정의 해야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수식에 이름 정의 가가지고 여기서 거래처 수라고 여기 언더바 개는 지워주고 거래처 수만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여기 이름 정의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가 먼저 입력해 놓은 내용이죠.
여기 이름을 갖다 거래처수로 이렇게 수정하고 아니면 새로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여기가 이제 거래처수로 정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조건의 내용, 주요 내용을 다 본 거고요.